경기도 북부 한적한 산속에 자리한 육군 제52보병사단 제3대대 생활관. 늦봄의 공기가 아직은 싸늘하게 남아있는 주말. 오후 햇살은 창문 너머로 살며시 흘러들고 생활관은 오랜만에 평온함 속에 잠겨 있었다. 그날은 마치 모든 긴장감이 풀린 듯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조심스럽게 퍼지고 있었고 몇몇은 조용히 누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 속에서도 유독 한 병사의 모습은 고요했다. 생활관 구석벽에 등을 기댄 채 조심스럽게 전투화를 닦고 있는 이현우 이병만 20살. 그는 이제 막 군문에 들어선 지 3주째 접어든 신병이었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의 손놀림은 정갈하고 부지런했다. 낡은 전투화는 거칠고 뻣뻣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온기가 서려 있었고 그 온기는 곧 이현우의 마음을 닮아 있었다. 반들반들 윤이 오를 때마다 그는 마치 자신의 군생활도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아 안도감을 느꼈다. 사실 이현우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지만 내면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있는 청년이었다. 서울 외곽에서 태어나 엄마와 단둘이 자란 그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출장 중이다, 멀리 계신다는 말만 반복하는 어머니는 끝내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고 이현우도 묻지 않았다. 어쩌면 그 공허함을 메우고자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남들보다 2배로 노력했다. 생활관에서의 이현우는 늘 구석에 있으면서도 누구보다 빠르게 일과를 숙지했고 선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듯 받아들였다. 관물대는 각이 살아있었고 침상도 궁이봉이처럼 정갈했다. 하지만 그런 모범적인 태도 뒤엔 말 못할 무거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병사들이 PX로 간다며 들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모처럼만의 여유에 TV 앞에 모여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현우는 조용히 전투화를 손질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창문 너머로는 멀리 변경 울타리 밖 얕은 산자락과 녹음이 우거진 하늘이 보였다. 그는 문득 고등학교 졸업식 날 엄마가 몰래 눈물 흘리던 뒷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입대하는 날 고작 편의점에서 산 김밥과 우유 한 병으로 서둘러 마무리했던 마지막 아침 식사도. 잘 지내야 해. 군대는 외롭지만 네가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생활관 정문 쪽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고함에 가까운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야, 여기 중대장 최도윤 소령 어딨어? 삽시간에 생활관 안의 공기가 바짝 얼어붙었다. 이어폰을 끼고 있던 병사는 놀라서 귀를 막았고 TV를 보던 병사들은 눈을 크게 뜨며 정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생활관의 평온은 그 순간 사라져버렸다. 이현우도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엔 윤세진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민간 원피스 명품 가방, 그리고 진한 향수 냄새까지. 그녀는 경로한 표정으로 병사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다가 현우와 시선이 마주치자마자 매몰차게 턱짓을 하며 말했다. 이봐 이병, 우리 남편 최도윤 소령 어딨는지 당장 말하네. 그 말투 그 눈빛. 처음부터 누군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태도였다. 현우는 혼란스러웠다. 아직 제대로 얼굴도 본 적 없는 소령의 아내가 왜 지금 이 시간에 군생활관에 이렇게까지 들어온 걸까? 하지만 더 큰 혼란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현우는 놀라지 않은 듯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정자세로 섰다. 어깨를 곧게 펴고 오른손을 이마 가까이 올리며 깔끔하게 경례했다. 충성 현재 최도윤 소령님께서는 외부 회의 참석 중이십니다. 약 20분 후 복귀 예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긴장되어 있었지만 내용은 명확하고 예의 바르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냉소적이었다. 그래, 그럼 잘 됐네. 윤세진은 입꼬리를 빗둘게 올리며 현우를 위아래로 훑었다.
마치 값싸 보이는 무언가를 본 것 같은 눈빛이었다. 남는 시간 동안 나 PX 좀 안내해. 가방도 들어주고 음료수 하나 사주고. 아, 내 돈으로 산다고? 걱정 마. 그녀의 말투엔 전혀 미안함도 체면도 없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마치 이병 하나쯤은 종부리듯 시켜도 괜찮다는 듯. 이현우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규정상 간부 가족이라도 병사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무례하고 낯선 요구라는 점이었다. 잠시 멈칫한 그는 입술을 다물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면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현재 저는 생활관 대기 근무 중으로 사적인 안내나 짐 운반은 수행이 어렵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면 곧 도착할 당직 사관님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단 한마디의 반말도 없이 한치의 감정도 담기지 않은 그야말로 정중하고 교과서적인 대응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윤세진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뭐라고 지금 이 이병 주제에 내 말을 거절한 거야.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발걸음을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 거리는 이제 고작 한 뼘 남짓. 야,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래. 내 남편이 이 중대 중대장이야. 아니, 이 부대에서 제일 무서운 간부 중 한 명이라고. 그런데 네가 지금 나한테 토를 단 거야. 생활관 안의 분위기는 바람 한 점 없이 조용해졌다. TV도 꺼졌고 이어폰을 끼고 있던 병사들도 몰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정적이 흐르는 공간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선명하게 울려 퍼져졌다. 이봐 이등병, 네가 PX에서 짐 좀 들어주고 음료수 하나 사준다고? 네 인생 망했냐? 지금 내 부탁을 거절했다는 게 뭔 줄 알아? 그건 명령 불복종이야. 내가 너 하나쯤은 영창에 보내는 건 일도 아니야. 내 남편 이름 대면 다 알아서 움직여.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이현우는 다시 한번 입을 열까 말까 망설였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다. 그저 정면을 응시하며 가만히 서 있었고 두 손은 여전히 똑바로 정리된 군복 옆에 붙어 있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윤세진의 분노를 자극했다. 그래, 끝까지 개기겠다 이거지. 그녀는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핸드백을 손에 든 채 고개를 획 돌려 갑작스레 핸드폰을 꺼냈다. 여보, 지금 당장 이 생활관으로 와봐. 여기 미친 이병 하나가 나 무시하고 명령 불복종하고 있어. 내가 당신 마누라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눈 하나 깜짝도 안 해. 그녀는 아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 말투는 공포보다는 습관처럼 느껴졌다. 마치 이런 식의 강압과 과장이 익숙한 사람처럼. 현우는 그제야 알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그녀에게 있어서는 이미 일상화된 무기 같은 행동이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 생활관 문이 쾅 하고 또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군인이다. 그의 등엔 금빛 휘장이 번쩍였고 어깨에 박힌 계급장은 소령, 최도윤 소령, 윤세진의 남편이자 이현우가 소속된 중대의 지휘관이었다. 생활관 문이 벌컥 열리자마자 주변 병사들의 몸이 일제히 굳어졌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금 들어오는 그 남자 최도윤 소령은 단지 계급 때문만이 아니라 그 특유의 냉혹한 눈빛과 완고한 성격 때문에도 피하고 싶은 존재였다. 그는 헐떡이며 뛰어들어왔고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팔짱을 낀 채 옆에 서 있는 윤세진을 보고는 당장 상황을 파악하려는 척도 없이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여보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녀는 마치 엄청난 피해자라도 된 양 한껏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진짜 나 너무 무시당했어. 내가 아무리 당신 아내라고 말해도 이 이병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불손한 태도로 내 말을 거절하더라니까. 그 말은 거짓과 과장이 뒤섞인 편파적 서술이었지만 최도윤은 그걸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그의 시선이 곧장 이현우에게 꽂혔다. 싸늘함과 분노가 동시에 번쩍이는 눈빛이었다. 이병 이현우?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에 생활관 전체가 숨을 죽였다. 이현우는 반사적으로 정자세를 하며 또박또박 대답했다. 충성이병 이현우. 하지만 돌아오는 건 질책이었다. 이유도 확인도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감히 간부의 가족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명령까지 거절해 지금이 무슨 민주주의 대화 시간이냐? 군대에서 상관 가족은 곧 명예다. 이건 명령 불복종이자 궁의 위반이야. 주변 병사들은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심지어 몇몇은 슬며시 고개를 돌리며 자기 자리에 앉았다. 지금 여기서 이현우를 돕는다는 건 곧 자신이 화살을 맞겠다는 뜻이었다. 이현우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고 심장은 가슴을 쿵쿵 두드리며 고통을 전했다.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면서도 감히 입을 열 수 없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는 속으로 수십 번 되물었다. 자신은 그저 규정을 따랐고 예의도 지켰다. 단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지금 그는 마치 나라를 배신한 사람처럼 몰리고 있었다. 그때 윤세진은 남편의 옆에서 기름을 붓듯 말했다. 여보, 그냥 이참에 궁이 제대로 잡아야 해. 이런 식이면 다른 이병들도 기어오른다니까. 이참에 이 자식 하나 영창 보내서 본보기 삼아야 해요. 그 말에 최도윤 소령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다. 좋아. 당장 부대 감찰실에 보고서 올려. 이병 이현우 궁이 불량 및 명령 불복종 혐의로 영창 처분 신청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현우는 무릎이 꺾일 것 같은 충격에 휘청했다. 영창. 이 단어는 신병에게 있어선 추락이자 끝이었다. 심지어 억울한 상황임에도 누구 하나 말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눈앞이 어두워지고 심장 깊은 곳에서 울컥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끝내 그 감정을 넘지 않으려 애썼다. 참자. 지금 무너지면 진짜로 무너지는 거야. 그러나 그때 정적을 뚫고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생활관 저편에서 들려왔다. 최소령. 지금 생활관에서 무슨 소란인가.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낮았지만 마치 바위에 부딪힌 물결처럼 공간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깨끗하게 다려진 군복 정갈한 군모 강인한 턱선. 어깨에 빛나는 4개의 별. 백정우 사단장. 생활관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긴장감에 휩싸였다. 생활관 안에 들어선 백정우 사단장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반듯한 자세로 문을 닫고 천천히 내부를 둘러보았다. 그의 걸음은 결코 빠르지 않았지만 군화가 바닥에 닿는 소리는 뚜벅뚜벅 귓가를 파고들었다. 최도윤 소령은 그의 존재를 확인하자마자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그의 목에서 마른 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작게 들릴 정도였다. 그 누구보다도 엄격하고 냉정하며 동시에 공명정대한 것으로 유명한 백정우 장군 그 앞에 서 있다는 건 상황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는 뜻이었다. 최소령. 사단장이 낮게 부르자 최도윤은 거의 반사적으로 허리를 90도로 꺾었다. 네, 사단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관에서 이처럼 고성이 오가고 병사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이게 중대장의 지도 아래 일어난 상황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군. 백정우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분명한 실망이 섞여 있었다. 자초지종을 정확히 보고하라. 감정 빼고 객관적으로. 그 말에 최도윤은 곧바로 침을 꿀꺽 삼켰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정리를 하며 어떻게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자 애썼다. 존경하는 사단장님. 제 아내가 잠시 부대에 들른 상황에서 생활관에 있던 이병 이현우가 안내와 간단한 도움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거기에다 불손한 말투와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궁이 확립 차원에서 제가 그의 말은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었고 단어 하나하나에도 교묘한 책임 회피가 숨어 있었다. 그러나 백정우 장군은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이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윤세진 쪽으로 돌렸다. 부인도 같은 입장인가. 윤세진은 움찔했지만 곧
정신을 차린 듯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사단장님, 이 이병이 너무 예의 없이 굴어서 제가 잠깐만 안내해달라고 부탁드렸을 뿐인데 되게 무뚝뚝하고 군인 가족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녀의 말은 초반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졌지만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는 톤은 유지했다. 잠시 정적. 그리고 백정우 사단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현우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엔 질책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진실을 들으려는 의지만이 고요히 서려 있었다. 이병 이현우. 이름을 부르자 이현우는 본능적으로 정자세를 취하며 또박또박 대답했다. 충성 이병 이현우. 자네는 지금까지의 상황과 다르게 보고할 내용이 있는가 있다면 감정이나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 그 순간 이현우의 가슴속 어딘가가 울컥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억울함을 말할 기회조차 없었다. 누구도 듣지 않았고 누구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육군을 대표하는 사단장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현우는 떨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마른 입술을 열었다. 네, 사단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관 안은 바늘 하나 떨어져도 들릴 만큼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였고 최도윤과 윤세진 역시 미묘한 긴장 속에서 이현우의 입만 바라보았다. 오늘 오후 3시경 최도윤 소령님의 부인께서 생활관에 갑작스럽게 찾아오셨습니다. 소령님의 위치를 묻기에 외부 회의 중이며 약 20분 내 복귀 예정이라 답변 드렸습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처음엔 조금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후 부인께서는 PX까지의 길 안내와 개인 가방 운반 음료 구매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대기 근무 중인 병사로서 규정상 사적인 지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중히 말씀드렸고 곧 당직 사관에게 문의해 주시길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윤세진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이현우는 그녀의 눈을 스치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담담하게 진실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말씀 이후 부인께서 저에게 반말과 모욕적인 언행을 시작하셨고 남편분의 지위를 언급하며 처벌을 위협하셨습니다. 심지어 제 가족까지 비하하는 말을 하셨으며 남편 소령님께 직접 전화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제가 불복종했다며 과장하여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상입니다. 충성, 정적.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그 안엔 울분도 억울함도 담겨 있었지만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백정우 사단장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다음 눈길을 돌린 곳은 바로 최도윤 소령과 윤세진이었다. 그리고 이 순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진실의 칼날이 천천히 뽑혀들고 있었다. 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이현우의 또박또박한 보고가 끝나자 생활관 안은 숨조차 쉬기 힘든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병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사단장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이란 직감이 그들을 침묵하게 했다. 백정우 사단장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예, 최소령. 그 낮고 차분한 부름에 최도윤은 반사적으로 또다시 허리를 깊게 숙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온몸에 퍼져 있었다. 네, 사단장님. 자네는 대한민국 육군의 장교로서 군기를 바로 세우고 부하를 보호하며 무엇보다 공정함으로 조직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네. 그런 자네가 오늘 보여준 태도는 지휘관으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처신이었다. 사단장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마치 칼날처럼 서늘하게 가슴을 찔러왔다. 최도윤의 얼굴은 이미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윤세진은 옆에서 손가락을 꼭 쥔 채 시선을 피했다. 이병 이현우가 보고한 내용은 육하원 측에 근거한 매우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었고 자네와 자네 부인의 진술은 그에 비해 감정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지. 백정우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게다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생활관 전체를 바라보며 말투를 조금 낮췄다. 나는 이병 이현우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네.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현우마저 놀란 듯 눈이 동그래졌고 주변의 공기는 마치 누군가 숨을 참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순간 사단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하게 이어졌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일세. 정적은 깨졌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요? 누군가 속삭였고 누군가는 눈을 비볐다. 이현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벌렸고 윤세진은 순간적으로 발 뒤꿈치를 헛디뎌 그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최도윤은 눈이 휘둥그레져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뇌는 아직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백정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을 이었다. 이현우는 내가 젊었을 적 잠시 스쳐간 인연이 남긴 소중한 생명일세. 그 아이는 나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고 나도 그 아이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적은 없지만 내가 군복을 입고 있는 한 최소한 이 군 안에서만큼은 그 아이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병사에게 공정한 아버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의 말은 어느 한 사람만을 향한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공간에 함께 있는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을 향한 정의에 대한 외침이었다. 나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네. 그가 이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 한 번도 부당한 명령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본분을 지킨 군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선 것일세. 이현우는 그제야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다. 눈물이 핑 돌았고 두 손은 여전히 정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라는 단어. 자신이 단 한 번도 마음 놓고 부르지 못했던 이름. 그 이름이 지금 이 수많은 병사들 앞에서 처음으로 내 아들이라는 말로 들려온 것이다. 병사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고 몇몇은 이미 눈시울이 눈에 붉어져 있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진실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오만했던 권력과 위선으로 쌓인 거짓을 단숨에 무너뜨린 것이었다. 생활관 안은 마치 전장 같았다. 그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고 총성 하나 없었지만 지금 이 공간을 압도하는 건 무게 있는 침묵과 진실의 폭로였다. 백정우 사단장은 여전히 단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그러나 눈빛만큼은 번개처럼 날카로웠다. 최소령. 그 부름에 최도윤은 전보다 더 깊게 허리를 숙였다. 이제는 부끄러움과 공포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자네는 오늘 이병 하나를 지휘권으로 짓밟으려 했고 상황을 확인하기는커녕 아내의 말만 듣고 병사에게 징계를 운운했네. 백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자네는 단지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 아니라 군의 기강을 해치고 병사들의 사기를 꺾고 무고한 이에게 권위를 칼처럼 휘둘렀어. 최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미 사단장의 눈을 마주하는 것조차 버거운 표정이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리고 사단장의 시선이 옆으로 천천히 옮겨졌다. 그 방향엔 방금 전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려던 목소리의 주인 윤세진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있었다. 명품 가방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화장은 이미 땀과 눈물로 번져 있었다. 뮤인. 백정구는 더 이상 그녀를 최소령 부인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부인이라고 불렀다. 군인 가족이라는 울타리 뒤에 숨지 말라는 뜻이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병사에게 사적 지시를 내리고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모욕과 협박, 거짓, 진술까지 감행하셨죠. 윤세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두 손을 맞잡은 채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만 숙였다. 군인 가족은 민간인 이전의 군민 명예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오늘 단 한순간에 그 명예를 조롱하고 더럽혔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백정우 사단장은 오른손을 뒤로 짧게 젖혔다.
곧바로 옆에 대기하고 있던 감찰 장교 한 명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최도윤 소령은 금일부로 모든 지휘 권한을 정지한다. 즉시 감찰부의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윤세진을 향해 더욱 냉철한 말투로 선언했다. 당신은 이 순간부로 부대 모든 시설 출입이 금지되며 거주 중인 군 관사에서도 즉시 퇴거 조치될 것이다. 순간 윤세진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놓고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잠깐만 단 한 번만 기회를. 그러나 백정우는 단호했다. 지금 이 상황은 용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의 명예를 걸고 내리는 정당한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천둥 같았다. 이제 그 누구도 아무것도 반박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생활관에 있던 병사들 중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고 누구도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가슴 안엔 분명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오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정의구나. 누구도 감히 꺾을 수 없는 단단한 정의. 그리고 그 정의는 신병 이현우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제야 사단장은 천천히 이현우 쪽으로 다가갔다. 그의 눈빛엔 강인함 대신 아버지의 온기가 서려 있었다. 이현우는 여전히 정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두 다리는 이미 저려왔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백정우는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 이현우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수고했다 현우야. 그리고 미안하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군의 수장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든 걸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 말 한마디에 이현우는 참았던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그건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제 막 진실이 그리고 진심이 닿았다는 걸 느꼈을 때 터져 나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날 오후 생활관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적에 잠겨 있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떠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존중이었다. 이현우 이병은 사단장의 마지막 말을 들은 뒤 말없이 경례를 붙였다. 그는 끝내 감사합니다 라는 말조차 하지 못했다. 목이 메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모든 진심을 대신하고 있었다. 사단장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생활관을 나섰고 감찰 장교들이 최도윤과 윤세진을 차례로 데려갔다. 최도윤은 어깨가 축 처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윤세진은 울음을 멈추지 못한 채 군 관사로 향했다. 그들이 사라지자 생활관엔 마치 천둥이 지난 뒤에 고요한 하늘처럼 조용한 평화가 흘렀다. 그날 저녁 이현우는 식사를 하지 않았다. 식판을 든 채 줄에 서 있었지만 도저히 목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조용히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그는 조용히 관물대 앞에 앉아 아침에 닦았던 전투화를 다시 꺼냈다. 닦을 먼지는 없었지만 그저 손이 가는 대로 천을 들고 부드럽게 문질렀다. 그게 이상했다. 오늘 하루는 누구보다 격렬했고 누구보다 많은 감정이 교차했는데 막상 모든 것이 끝나니 머리는 멍하고 마음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현우야. 그때 낮은 목소리가 생활관 문가에서 들려왔다. 이현우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백정우 사단장. 완전한 군복이 아닌 민문의 야전 점퍼 차림. 그는 군모도 벗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잠깐 나랑 같이 걷자. 사단장은 많은 말 없이 이현우를 데리고 생활관을 나섰다. 저녁 노을이 막 질 무렵의 군부대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둘은 말없이 포장도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잠시 후 작은 정자에 도착하자 사단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라 불러본 적 있냐? 이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잠시 후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백정우는 눈을 감았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상처가 담겨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을 거다. 내가 그 시절 너무 어렸고 너무 겁이 많아서
너와 어머니를 끝내 책임지지 못했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 군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아버지로서의 무게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말이다, 현우야. 그는 천천히 이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오늘 너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군인이었다. 지위를 믿고 군기를 남용한 자들이 아닌 원칙을 지키고 부당함에 무너지지 않을 너 같은 병사가 진짜로 이 군대를 움직이는 존재란다. 그 말에 이현우는 참았던 눈물이 다시금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도 나를 억울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그거면 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엔 깊고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백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품에서 작은 물통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건넸다. 시원한 거 하나 마셔. 내가 사온 거다. 아버지로서. 이현우는 손을 내밀어 물통을 받았고 입을 열지 않은 채 뚜껑을 돌렸다. 한 모금 마신 그 물은 단지 음료가 아니었다. 그건 20년간 마시지 못했던 온기였다. 그날 밤 이현우는 조용히 잠들었다. 처음으로 깊게 무겁지 않게 누군가의 아들로서의 마음으로 며칠이 지났다. 군대에서 며칠이라는 시간은 때로는 몇 달처럼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찰나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도 부대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이현우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다. 관물대 정리, 군장 확인, 생활관 청소. 그는 단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전과 다름없는 하루.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현우야, 여기 밀대 내가 돌릴게. 넌 아침 식기부터 챙겨. 처음으로 선임이 먼저 도와주겠다고 말을 꺼냈고, 야, 그때 진짜 멋있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러지 못했을 거야. 말없던 동기들이 슬며시 다가와 어깨를 툭툭 쳤다. 누구도 크게 내세우지 않았지만 이제 이현우는 단순한 막내 이병이 아니었다. 그는 모두가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병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간부들의 태도 역시 미묘하게 달라졌다. 생활관 점검 때마다 다소 까다롭던 행정보급관도 그날 이후로는 늘 말끝에 고생 많다는 말을 덧붙였고, 중대장이 바뀐 후 새로 부임한 오중현 대위는 처음 회식 자리에서 이현우를 향해 유독 따뜻한 말을 건넸다. 신병 이현우, 앞으로도 원칙과 중심을 잃지 않는 군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니까. 생활관 안엔 언제부턴가 웃음이 늘었고 말이 많아졌다. 예전엔 눈치 보며 숨죽였던 병사들도 이제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간부들 역시 먼저 말을 건네며 병사들의 상태를 살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이현우는 자신이 무슨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 조용했고 더 겸손했다. 누군가 질문을 해도 짧게 대답했고, 누군가 칭찬을 해도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날의 사건이 남긴 건 명예도 특혜도 영웅담도 아니었다. 그저 깊은 책임감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사단장이 부대 순실을 나왔다가 생활관 앞에서 이현우와 마주쳤다. 둘은 짧게 눈을 마주쳤고 이현우는 곧장 정자세를 취했다. 충성 이병 이현우. 그래, 잘 지내고 있지. 사단장은 멀리서 한마디를 건넸다. 이현우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사단장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살짝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그 짧은 눈맞춤 속에는 그 누구보다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만의 약속 같은 신뢰. 그날 이후로 누구도 이현우를 철신병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부대 안에서 작은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다. 맑은 하늘과 적당히 선선한 바람이 군부대 외곽을 감싸고 있었다. 이현우는 오랜만에 외박을 나가기 위해 군문을 천천히 나섰다. 생활관장 이병 행정반 조교 중대 대위까지 모두가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히 웃으며 고개만 숙였다. 버스를 타고 시외로 빠져나오는 내내 창밖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스쳐갔다.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길 밤늦게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며 엄마를 기다리던 기억들, 그리고 늘 혼자였던 식탁 위에 2개의 젓가락. 어머니, 머릿속에 떠오른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알 수 없는 따뜻함과 뻐근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빌라 앞에 섰다. 익숙한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몇 번이고 손을 떼고 다시 올렸다. 띠링!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고개를 내밀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 그러나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그의 엄마였다. 현우야. 그 순간 이현우는 참았던 미소를 터뜨리며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엄마, 나 왔어. 작은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멸치볶음이 놓여 있었다. 모두 평소 이현우가 좋아하던 반찬들이었다. 밥 좀 더 먹어. 말랐네 얼굴. 괜찮아. 생활관에서도 잘 먹어. 밥 진짜 맛있어.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엄마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 꼭 한 번쯤은 들여다보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 조용히 말했다. 기에서 아버지 만나긴 했니? 이현우는 젓가락을 멈췄다. 어머니의 목소리엔 질책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걱정과 조심스러움만이 담겨 있었다. 우연히 같은 부대였어. 그랬구나. 잠시 정적.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묵은 먼지가 털리는 듯한 고요함이었다. 엄마, 나 그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아직 못 불러봤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가슴이 울컥하더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그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이현우의 손등을 감쌌다. 현우야, 그게 바로 아버지야. 그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존재. 이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군 번호가 아닌 사적으로 저장된 한 연락처에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 오늘 엄마랑 밥 먹었어요. 그냥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다음날 집 앞 우편함 안에 무언가가 조심스레 놓여 있었다. 작은 손편지, 간결한 문장, 잘 지내다 와라. 그리고 아버지도 밥은 챙겨 먹고 있다. 이현우는 편지를 들고 고개를 숙였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20년 묵은 마음의 틈이 천천히 메워지고 있었다. 3주 뒤 이현우는 다시 부대로 복귀했다. 복귀날 생활관 문을 여는 그의 얼굴은 여느 병사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이하는 동료들의 눈빛엔 분명한 변화가 담겨 있었다. 왔냐 우리 전설님? 이병이 아닌 진급 예정 영웅 아냐? 다들 조용히 해라. 현우 부담스러워 하잖아. 이현우는 그 말에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짧게 말했다. 야, 나 그냥 이병이야.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그냥 이병이 아니었다. 생활관은 여전히 아침 6시면 분주하게 돌아갔고 군장 점검, 구보 사격 훈련, 경계 근무 하루하루는 단조롭지만 치열하게 반복됐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이현우는 단 한 번도 예외가 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가장 먼저 일어났고 새로 들어온 신병들에게는 침상 정리며 PX 동선을 조용히 알려줬다. 사건 이후 누군가는 그에게 말없이 기대었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현우야, 나 사실 군대가 너무 무서워. 나 집에 사고 났다는 소식 들었어. 근데 말 못하겠어. 이현우는 그런 이야기를 조용히 그러나 정성껏 들어주었다. 그는 답을 주기보다 공감하는 사람이었다.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그의 계급장은 일병으로 바뀌었다. 한여름의 마지막 날 훈련장 한편에선 새롭게 전입 온 신병들에게 생활관 소개를 해주던 중대장이 조용히 그를 불렀다. 일병 이현우, 충성. 자네가 부대 안에서 보여준 자세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줬네. 앞으로 더 많은 병사들이 자네처럼 중심을 잃지 않고 복무하길 바란다. 그 말에 이현우는 짧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대답엔 겸손이 있었고 힘이 있었다. 어떤 박수나 훈장보다도 원칙을 지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말투였다. 몇 달 뒤 백정우 사단장은 공식적인 퇴임식을 맞이했다.
기자의 질문 장성들의 인사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내 아들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마지막 연설을 마치며 마이크를 잡은 채 조용히 말했다. 나는 마지막까지 나의 병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지휘관이고 싶었다. 그들이 군복을 벗는 날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현우는 행사장을 멀리서 조용히 바라봤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날 하루만큼은 눈이 시리도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그리고 또 한 계절이 흘렀다. 이현우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전투화를 정성껏 닦는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그 손길에는 사명이 담겨 있었고 그의 자세에는 정의가 살아 있었다. 모두가 달라졌지만 그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마무리.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정의는 시작됩니다. 이현우의 이야기는 단지 한 명의 병사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부당함에 맞서고 흔들리지 않고 외로움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며 원칙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조용히 그러나 꺾이지 않는 단단한 자세 하나가 세상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버틴다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조용하고도 강한 싸움이자 가장 위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병사 이현우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오시며 혹시 여러분도 마음 한켠이 뜨거워지셨나요? 어쩌면 이현우처럼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텨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부당한 상황에서 용기 있게 맞선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낀 적도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큰 억울함을 느껴보셨나요? 그때 누군가의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어준 기억이 있나요? 혹은 나도 이현우처럼 해볼 걸 하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전해졌으면 한다면 가족, 친구, 동료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 얘기 너 생각나서? 한마디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단지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치유하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꿋꿋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꼭 다시 만나길 기다릴게요.